2,000개의 적자회사를 살려낸 하세가와 가즈히로 사장의 노트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하세가와 사장의 화제작 사장의 노트에는 기업 생존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기업회생연구소 이기철 대표께서 도움 말씀을 주시기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하세가와 가즈히로 사장님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다고요. 네, 예. 네. 지난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책이라고 그러니까 예. 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장의 노트. 네, 네. 예. 근데 2,000개 기업을 살려냈다. 솔직히 믿기지 않거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네, 저도 처음에 책 제목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만 예. 컨설턴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많은 그 경영 상담을 했을 터이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제목을 2,000개 적자 기업을 상담했던 그런 경험을 적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 봐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런 성과를 낸 이제 이런 네. 예, 결과를 해서 이 일본에서는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다 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철 대표님도 지금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국기업회생연구소죠. 네, 네. 예,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저희 회사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한 가지는 자금 때문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들하고 예. 일반 개인 사업자들 예. 그리고 개인 채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과중 채무자들 예. 이런 분들의 채무 조정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 신용 상담사라는 그 직종이 있는데 예. 신용 상담사라는 전문직을 길러내는 교육 사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용 상담사는 일종의 회생 채무 전문가다. 조정,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채무 네. 조정을 통한 네, 회생 그렇습니다. 전문가다. 이렇게 네, 볼 수가 네. 있네요. 예. 이번에 하세가와 그 사장의 노트는 어떤 경로로 이렇게 아시게 되셨습니까? 네, 저 책방에 우연히 들렀다가 책 부제에 성공을 위해서 뛰지 말고 생존을 위해서 뛰어라 이런 그 부제를 보고 상당히 예. 공감이 가서 한번 책을 사봤고요. 예. 특히 적자 기업을 살렸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참고가 될 거로 보고 예.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책을 보신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예, 실전적으로 경영 현장에서 사원 때부터 최고 경영자로 일할 때까지의 경험을 담아놨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한번 예. 읽어보면은 예. 큰 참고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경영의 지혜서라고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예. 아주 실전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현장감이 지금 묻어 있거든요. 네, 보면.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자가 40년 동안 사업 현장에서 보면서 체험한 노하우나 아이디어를 그 정리했는데 그게 무려 200권이라고 그럽니다. 네, 예, 네, 예. 네. 거기에서 이제 142가지 키워드를 지금 찾아냈는데 네. 이분이 지금 메모를 다 그때그때마다 메모를 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쉬운가요? 그 경영 현장에 있으면서 메모를 한다. 이제 일을 할 때마다 사실은 그 메모해 놓지 않으면 예. 이제 급할 때는 어느 전문서적을 보기가 어려울 테니까 예. 저도 일을 하면서 장래에 좀 필요한 정보나 지식은 예. 꼭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근무하면서 그런 메모 습관은 아주 좋을 거로. 예. 이렇게 200권 정도 27살 때부터 메모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하면 사장 되는 게 당연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글쎄 이제 학생들도 예. 공부할 때에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눈만 마주쳐도 20등은 간다 그러고요. 예. 이렇게 반응하면 고개를 까딱 이해가 된다 또는 이상하다 뭐 하여튼 반응하면 예. 10등 정도. 그리고 메모하면 이제 중요한 점은 적어놓으면 5등. 예. 그리고 질문하면
질문까지 예, 하면. 예. 1등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직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점은 매일 일기 쓰듯이 메모하는 것은 상당히 본인의 장래에도 좋을 것이고 예. 특히 회사의 일꾼으로 아마 크게 성장이 가능할 거로 봐집니다. 예, 예. 제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게 나오신 분한테 저는 항상 질문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럼 등수가 1등입니까? 그러면요. 예. 하세과 사장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이제 노트의 기록을 시작하게 된 겁니까? 예, 이분이 이제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시면서 아마 마케팅 분야에 근무를 했는데 영어가 이제 필요하니까 예. 영어를 아마 필요한 영어를 메모하다가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본인한테 무척 유익한 거를 아마 느껴서 중간 관리자 경영자가 되면서 예. 그런 그 메모 습관을 길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142개의 어떤 비결들이 담겨 있는데, 우선 이 책 전반을 이제 쭉 말씀 나눠보겠습니다만, 가장 어떤 기억에 남는 그 142개 키워드 중에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책 부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예. 어느 기업이나 그 생존의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언제든 그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산 교훈을 적혀 있고요. 예. 특히 적자 기업일 경우에는 그런 생존의 조건이 뭔지를 빨리 찾아내는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할 걸로 예.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적자로 고생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제 네. 이기철 대표님도 실제로 그런 회사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데, 네.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기업회생 전문가 이런 분들이 회사에 가면 일종의 그 진주한 전명군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외부에서 들어와서 구조조정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네. 예. 참 그분들의 어떤 반감 속에서 어떻게 이걸 흑자로 바꿀 것인지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어떻습니까? 현재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법정관리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의 상황을 염두에 그런가요? 두신 것 같은데 예, 이제 그 당시에는 채권자 쪽에서 법정관리인이 선임이 돼서 그 회사를 경영하기 위한 그런 예. 인력을 파견했기 때문에 마치 외부에서 이제 전문가가 오게 되니까 그 회사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채권자 행사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법을 과거의 정리 3법이라고 하는 회사정리법, 화입법, 파산법을 하나로 묶으면서 예. 그 구조조정의 경영권을 채무기업에 돌려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게 미국의 DIP 제도라는 것인데 이제는 따라서 본인이 채무기업의 대표가 법정 관리인이 되니까 예. 이제는 외부에서 들어오실 일도 없고 그렇군요. 예, 예. 그 회사 경영자의 대표가 그런 구조조정을 직접 지휘 감독하시면 되도록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생 전문가는 그분을 조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경영자 법정 관리인이면 본인이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이제 부족하면 외부 컨설턴트들한테 이제 상담을 또는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기업이 회생을 위해서 어떤 기업에 가셨을 때 가장 중점으로 보시는 게 어떤 겁니까? 이기철 대표님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의 강약점이 있을 터이기 때문에 약점은 최소화시키고 강점은 최대화시켜야 될 테니까 그 회사의 그 강약점을 빨리 파악을 해서 강점을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도록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점 보완보다는 강점을 빨리 구사하는 게 더 훨씬 더 그 흑자로 돌아서는데 힘이 되는 겁니까? 예. 하세가와 사장은 회사를 경영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이렇게 중시하고 있는 건가요? 그 핵심 전략으로 여러 가지 노트에 적혀 있지만 가장 크게 부각시킨 것은 그 경영자와 그 구성원들의 위기의식을 필요로 한다. 이런 그
부분에 예. 지적을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예. 기업이 어려워지는 데는 초우량 기업이든 또는 일반 기업이든 예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자리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또 최근에는 토요타가 대규모 리콜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이런 사태가 오리라 아무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글쎄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80년대에도 미국의 43개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라는 책을 그 탐 피터스라는 그 컨설턴트가 써서 그렇죠. 예. 그 당시 경영학계에서는 거의 그 책을 공부를 했었는데 예. 그 몇 년 후에 다시 초우량 기업의 조건은 없다는 책이 다시 나왔었으니까 예. 미국의 사례가 뭐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다 이렇게는 말이 안 되겠지만 예. 일본의 짤 문제라든지 도요타 문제를 저희들이 한마디로 뭐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해결책이 이거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이 책과 견주어서 보면 이 작가 이 저자는 소위 일본의 장인 정신이 결여된 거다. 가장 전통적으로 그 중시했던 예. 그런 가치를 지금은 느끼지 못하고 예. 손상도 있다. 그거에 가장 큰 원인을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위 규모의 경제를 벗어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가 가장 그 경영 효율성을 가졌던 것은 소위 지트 시스템, 예. 그 just in time이라고 하는 그렇죠. 원 부품들이 제때 공급되는 예. 그런 전략이 원가 절감도 되고 품질 보장이 됐던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자꾸 공장이 해외로 이게 나가버리면 예. 그런 도요타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장점을 반영된 품질을 또는 반영된 그 원가 절감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데서 오는 소위 그 한계가 이번에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도요타 사장이 나와서 사과를 할 정도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이런 시기에 하세가와 사장이라면 어떤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의 포드에서 2000년대 초기에 예. 네, 그런 비슷한 리콜 사태가 있었는데 그 당시 포드 3세는 솔직하게 바로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소비자들한테 다가갔는데 이번에는 도요타는 좀 그 대응 시기도 좀 놓쳤고 예. 또 솔직하지 못한 그런 큰 어려움을 더 가져오는 그 원인이 됐습니다만 따라서 그런 그 소비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소비자들한테 진솔하게 다가가서 그 문제를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세가와 사장도 그 관련한 어떤 조언을 주고 있나요? 이 책 네, 속에 하세가와 저자는 회사의 경영 문제는 단기에 해결을 하라 이런 전략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위기는 단기간에 탈출하라. 네, 예. 그런 내용이네요. 그것은 이제 2005년에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그 니콘 S1월. 네, 여기에서 이제 적자가 우리 돈으로 5천억이었는데 그걸 1년 만에 흑자로 만들었죠? 네. 예. 1년에 흑자로 만들고 다시 1년에 무차입 경영을 시연했습니다. 와. 네. 그거 어떻게 가능할지 정말. 글쎄요, 가장 어려울 때 경영을 맡았으니까, 예. 당시 경영 여건도 아마 이 저자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지는 거고요. 예. 전 구성원들을 정말로 적자를 탈피하는 위기의식을 잘 심어주어서 거기에 맞는 경영 전략을 적시에 잘 구사한 결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제 사장의 노트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어떤 리더의 자질이거든요. 네. 예. 하세가와 사장이 보는 어떤 리더의 자질이랄까요? 예.
미국의 초우량 기업의 조건의 8가지 항목 가운데 첫 번째도 예. 실천입니다. 실행. 아, 리더 예. 실천인데 예. 이 하세가와 이 저자께서도 특히 최고 경영진을 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실천력을 보여줬고요. 예. 좀 제가 감명 깊게 봤던 것은 부하 직원들하고 실질적으로 영업 현장에 나가서 예. 그 성공 체험을 실제 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은 예. 저희들이 상당히 귀감을 삼아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경기 불황으로 지금 이제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 기업들도 어떤 그 배워볼 만한 적자 회사를 그야말로 흑자로 바꾸는 이런 비결들이 하세가와 사장의 노트 속에 어떤 게 있을까요? 142가지나 많은 그 경영 전략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더 적절한 경영 지혜서냐 이거는 각 기업의 처한 실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워낙 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늘 그 기업의 그 위기의식을 전 직원이 가지고 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 대응 태세를 잘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영하면 역시 중소기업이 문제가 되거든요. 대기업은 이제 그동안의 경험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은 이제 사장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살아남는 비결이랄까요?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소기업은 저희 나라가 사업자 이상이 약 320만 그렇게 정도 많습니까? 되는데 예. 그 중에 손익분기 매출을 못 가는 소위 B포인트를 못 가는 기업이 약 30%, 예. 한 100만 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적자 기업들이네요. 네. 예. 그런 기업들이 요 하세가와 저자가 노트에 적어놓은 142가지라고 하는 예. 그 경영 지혜서를 다 읽어보면 각자 막 그 본인이 처한 그 기업의 그 사업체에 그 참고가 될 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로 예. 봐지고요. 예. 그 중에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시 작든 크든 생존적 조건을 잘 갖춰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늘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 이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교육, 이걸 갖추는 것이 상당히 예. 중요할 거로 봐집니다. 예. 하세가와 사장이 어떤 생존의 조건으로서 제시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네. 네.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세가와 저자가 4가지를 회생 기업의 회생 전략으로 제시를 했는데 예. 그 중에서 귀담아 들을 부분은 소위 집중화 전략하고 차별화 전략. 예. 그러니까 자기 기업에서 생산해내는 그 상품의 어떤 부분이 경쟁력이 있는지 예. 그 아이템에 철저히 집중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예. 그런 전략이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자가 그 말하는 수많은 비즈니스를 겪어본 어떤 저자가 생각하는 비즈니스의 최대 철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예. 비즈니스의 최대 철칙이 글쎄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세가와 저자는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꼭 가져라 이렇게 강조했는데 예. 글쎄 점유율 1위면 뭐 걱정할 게 사업이 없죠. 잘 되겠죠.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만에 점유율 1위가 안 되면 다른 시장을 좀 본다든지 예. 새로운 시장, 새로운 고객
이런 대안을 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느 음식점 골목에 우리 집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집 예. 이렇게 이제 간판을 써붙이니까 예. 그 옆 동업자가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업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집 원조 하듯이 예. 이렇게 또 간판을 써붙였어요. 예. 그게 또 한 집이 있다가 세계에서 1위, 우리나라에서 2위 예. 이게 큰일 났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사장은 이 골목에서 가장 맛있는 집 이렇게 간판을 바꿔달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 세계 1위, 우리나라 1위인데 이 골목 1위가 사실은 제일 진짜죠. 그 진짜 아니겠습니까? 예, 이래서 모여있는 데서 예, 너무 시장 점유율을 1위 여기에 집착하는 것보다 예. 자기 기업이 처해 있는 자기 상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잘 인식을 해서 1위가 예. 안 되면 다른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다른 고객을 찾는다든지 아, 예. 그런 늘 대안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걸로 예. 예. 그러니까 1위가 갖는 프리미엄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죠. 물론 1위를 1위 지향해라. 브랜드라고 하는 건 예, 대단한 브랜드 파워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성공을 위해서 뛰지 말고 생존을 위해서 뛰어라.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지난해 하두가 거의 뭐 생존 경영 비슷한 게 됐었거든요. 저자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예, 생태계를 보면 잘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속도가 빠르면 그 속도가 빠른 일테면 그게 가장 큰 경쟁력일 거고요. 예. 속도가 느린 또 동물은 느린 동물대로 나름대로 자기 생존 조건을 갖추고 있듯이 예. 늘 실력을 갖추라는 얘기고 실력이 없으면 다른 그 경쟁력을 갖춰라 그런 아마 입장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유일무이한 존재는 남하고 차별화된 존재가 되라. 네, 그런 네. 의미로 볼 수도 예, 있을까요? 네. 예. 여기서 이제 그 하세가와 사장이 참 재밌는 그 또 전략을 제시하는데요. 먹고 먹기는 처절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또 4가지 전략. 이런 게 그 책 속에 보면 짤막짤막하게 있는데 굉장히 그런 게 공감을 줍니다. 예. 네. 네, 그 4가지를 차별화 전략, 가격 전략, 집중화 전략, 틈새 전략 이런 그 4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사실 거의 뭐 유사한 그 내용들이고요. 예.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부분을 그 4가지로 표현한 거로 예,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가요? 기업 회생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워졌을 때 이 전략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회사에. 예, 역시 그런 그 회생 경영 입장에서도 그 기업이 가지는 가장 경쟁력 있는 그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걸로. 예. 경영을 잘하는 데서 여러 요소가 있지만 원가를 줄이는 것, 또 경비를 절감하는 것, 이걸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 예. 그 이제 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 또 이렇게 쥐어짜는 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하세가와 사장님은 전혀 반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경비 절감만으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경비 절감을 강조한 것은 효율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 이를테면 이익이 날 수 있으면 경비를 써야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나친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낭비 요소가 있는 그런 경비는 전략을 해야 되겠지만 수익이 확실히 기대되는 그런 쪽은 경비를 집행해라 하는 얘기고요. 예. 또 그 경비도 이 항목별로 건별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보다 총량제로 경비를 쓰도록 이렇게 하면 훨씬 예. 효율적인 경비 집행이 가능할 거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 예. 하세가와 대표는 이제 그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로도 이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요. 경비 절감과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분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예, 경비를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되면 일단 그 사업이 위축이 될 수가 있고 예. 또 구성원들이 잘못하면 일하지 않고 태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도록 경비 절감을 조심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가정에서 쉽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정마다 아마 그 와이프하고 시장 한번 같이 나가 보시면 예. 아마 저 소속들이 아마 느낄 겁니다. 얼마나 한 푼을 아끼기 위해서 다리품을 파는지를 보면 많은 거를 느낄 것 같은데 예. 저도 집에서 이렇게 쉴 때 보면 자꾸 집사람이 마루불을 꺼요. 저는 어두운데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저희 집사람이 제 사무실에 와서 보면 아마 사업 때려치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워낙 낭비 부분이 많아. 우리 원에 꺼져 있는. 네. 아, 그렇네요. 예. 보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달라지는데요. 네. 회사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영업이거든요. 네. 예. 하세가와 사장은 이 영업, 뭐 판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재밌는 표현인데 매출은 밥이다 이런 그 표현을 썼더라고요. 매출은 밥이다. 네. 예. 그러니까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 이제 굶을 수밖에 없다, 이익이 안 난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예. 아주 중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영업 부서를 사실은 전통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그 소홀히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근무했던 금융업만 보더라도 본부 중요 부서는 아주 인재들로 전부 충원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영업을 뛰는 지점장이나 직원들은 그렇지 못한 직원들을 그렇죠. 배치하게 되니까 그래놓고 불러다가 왜 실적이 떨어지냐 이러고선 자꾸 야단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조직의 가장 우수한 인재를 가장 중요한 영업부서로 배치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고요. 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옛날 저희들 군에 있을 때 보면 무학자나 집안이 좀 어려운 사람을 참 전방에 보냈거든요. 지금은 아마 학력이 좋고 집안이 좋은 집 그 아들들을 전방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일선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고요. 금융업의 경우는 지금 옛날 그 시중은행으로 일컬어지는 그 은행들이 지금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한마디로 맞습니다. 표현하면 정말로 일선을 소홀히 한 데서 오는 고객을 소홀히 한 데서 오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이제는 간판을 모조리 바꿔 달아야 되는 그런 결과로 왔다 이렇게 지적을 해도 항변이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인재는 일선으로 보내라. 네. 그런 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군요. 조직 속에서 성공하는 비결도 이 책 속에서 좀 다루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기철 대표님 보시기에 이제 하세가와 사장의 어떤 그 논리로 볼 때 조직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위 톱니바퀴처럼 자동적으로 이게 따라하는 그런 그 사원이 되지 말고 늘 본인이 창조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인의식을 강조했고요. 제가 몇 년 됐습니다만 어느 은행장이 그 원래 조회에서 그 수처 작주라는 그런 그 고사성어를 인용을 해서 회의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만 어느 조직이든 자기 소속된 회사나 조직에서 늘 본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뛰면 본인과 회사가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사장의 노트에 이제 결론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아까 이기철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기철 대표님도 지금 항상 메모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대표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글쎄 저는 사실은 그 저자보다 조금 더 앞서서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27살에 했거든요. 네, 제가 나이는 어린데
몇 살 때 하신 겁니까? 제가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때 아, 그 선생님께서 사실 일기를 예. 아주 강조를 하셔서 예. 그때 쓴 일기장이 지금도 제 집에 가보 1호로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예. 그때 아마 그 선생님의 그런 그 좋은 교훈 때문에 저도 직장에서 늘 네, 제가 참고될 만한 정보나 또는 좋은 그 내용들이 있으면 예. 꼭 그 메모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사실은 이 책을 접할 때 아차 저걸 저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그렇죠. 네 이런 예. 그 그러셨겠어요. 예 선수를 뺏긴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기회가 되면 예. 저도 한번 제가 그동안에 그 메모해 놨던 것을 한번 그 그러면 정리해보고 좋으시겠네요. 싶은 그런 예. 의욕도 있습니다. 예. 이 사장의 노트와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네. 그 이기철 대표님의 노트, 특히 그 초등학교 5, 6학년 일기장 속에 있는 이야기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네. 예. 저 딸아이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기억이 되는데 예. 학교에서 이 부모님 보고 어떤 글을 하나 써오라고 하는 주문이 있어서 아, 예. 그때 썼던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5학년 때 이제 우리 반에서 이 콤파스라고 하는 걸 이제 누가 잊었는데 예. 이게 암만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선생님이 꾀를 내셨어요. 참 옛날 그 지푸라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똑같은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누가 이 콤파스를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그 지푸라기가 커진다. 1cm만큼.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나눠준 다음에 예. 일정한 시간 후에 다시 거뒀어요. 예. 다시 재면 실제 훔쳐간 사람은 그만큼 잘라버립니다. 1cm만큼. 아. 이게 다시 이제 가져오는 대로 메모해가지고 그 1cm만큼 자른 아이를 찾아내는 그런 지혜를 제가 일기장에 써놓은 게 있어서 아. 그 아빠의 일기라는 글로 예, 예. 그런 내용을 적어서 지금은 뭐 그런 콤파스 잊어먹어도 누가 뭐 쳐다보지도 않을 찾을 사람이 없지만 예. 그 시대는 그런 그 문방구도 잊어먹으면 찾는 그럼요. 시절이 돼서 예, 예. 그런 교훈적인 글이 있어서 제가 아, 인용한 기억이 예, 예. 있습니다. 야, 그 어릴 때도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를 네, 거기에 네, 예, 넣어놓으셨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어릴 적에 학교 교실에서 왜 그렇게 뭐가 많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것도 그렇게 되면 이제 온 반 아이들이 이렇게 맞기도 하고. 네, 난리가 예, 났었죠. 난리가 나는, 예, 예, 이런 그렇지 일들이 참 않더라고요. 많은데. 네, 네. 그래서 뭘 잃어버렸다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온 반 아이들이 맞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집에서 찾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또 이제 도리어 그 아이가 맞는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렇군요. 이기철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장의 노트는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저희 나라에 사실은 두 부류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이 있는데, 예. 한쪽은 중소사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20만 사업자 가운데 약 30%, 96만에서 100만 사업자가 손익분기 매출을 못 가고 있고, 예. 그 중에 약 30%, 30만 사업자들이 1년에 문을 닫는 그런 그 실정이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소속된 근로자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 720만 내지 800만 소위 금융 소외자라는 표현을 지금 예. 정부에서 쓰고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가계 밸런스가 상당히 어려운 계층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 책을 보면 사업자들은 자기 사업장에서 어떤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낼 수 있을지를 예.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네요. 예. 또 720만 내지 800만 이런 그 과중 채무자들도 금융 소유자들도 좋은 그 직장에서의 어떤 지혜 이런 그렇죠.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상당히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네요. 예. 그 320만 명의 사업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되고 있는, 물론 애국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320만 명의 사장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320만 명의 사업체가 네. 있다는 네. 것은. 네. 근데 그 사장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육기관도 없고 또 그런 프로그램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장 되는 그 정책이나 컨설턴트는 많습니다. 예. 그런데 사장이 된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다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성숙기 이후에 다시 한번 그 회사를 추스리는, 그 회생을 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쪽에서의 이를테면 그 전략이나 교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데, 그렇죠. 예. 재작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런 부분에 그 지원 정책을 발표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다시 예. 간추려드리면 기업 회생 절차를 컨설팅을 하게 되면 중진공에서 약 90% 컨설팅의 90%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컨설팅 받지 않더라도 자금 지원,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라고 그래서 자금 지원도 업체당 5억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업자들은 우선 중진공에 한번 들르셔서 그런 지원 제도를 좀 이용해 보는 것도 그렇네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장의 자질을 키우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면 회사가 조금 더 커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그간에 자기가 가지고 배웠던 그런 능력을 벗어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 사실은 전문 경영인을 들인다거나 이러면 좋은데 또 그 사장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안 놔둡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는데 그 시기에 어떤 그 사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누가 사장한테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볼 때 어떤 이런 책의 도움을 받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뭐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는 지식사회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1인 사업자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많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1인 사업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명 창조기업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창조기업인을 앞으로 5년 동안에 중소기업청이 주도가 돼서 18만 그 사업자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런 정책도 이를테면 사장을 만들어내는 정책인데, 사실은 사장을 만들어만 놓고 그 사장들이 어떻게 경영을 해야 성공적인 기업을 갈 거냐 하는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를테면 성숙기를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다시 한번 사업 전환을 시킬지, 사업을 고도화시킬지 이런 부분에 관한, 또는 정말 어려우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회생 절차를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짭이 저희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회사입니다. 사실은 회생연구소라는 짭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크레딧 카운셀러라는 신용 상담사 짭인데, 이 사람들이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자 개인들의 채무 조정을 해주는 상담가들이거든요. 이런 시스템, 이런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정부에서 정책으로 구사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그 많은 중소 사업자들이 회생할 수가 있고, 어려움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또 개인들도 자기들 과중 채무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 빈부의 양극화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경기 회복도 사실은 소비가 촉진돼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중소사업자와 800만 금융 소유자들의 가계소득, 사업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도 또 촉진될 것이고,
우리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그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걸로. 예, 예. 근데 그 지금 이제 사장의 노트를 우리가 이제 하는 이유는 그렇게 회생 절차까지 갈 때는 사실은 너무 늦은 거거든요. 예. 사장이 사장 역할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 역할들에서 잘 알면 사실은 회생의 대상이나 신용소유자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중간의 과정에서 배우는 게 없기 때문이어서 어떤 그런 그 교육이 저는 그 전 단계에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오히려 문제는 그 뒷단계에서 있게 되면 그건 고스란히 사실은 이제 국가의 부담이거든요. 그게.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교육 시스템은 사실은 지금 많습니다. 일테면 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연수원에 가보면 예. 거의 뭐 무료로도 기본적으로 인사관리든 생산관리든 재무관리든 마케팅이든 또는 뭐 MIS든 예. 전 부분에 걸쳐서 심지어 교양 건강문제까지 커리큘럼에 넣어서 가르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예. 지금은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 또 정부 산하기관에서 그런 지원 정책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자들이 눈여겨봐서 철저하게 좀 배우고 정보를 얻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아마 많은 기업들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눈 그 하세가와 사장의 노트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좀 실전적이랄까요?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현장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바로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2가지는 인사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경영학에서 배우는 또는 경영 전략 또는 마케팅 이런 부분을 다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학식이 있든 없든 또 경영 조직이 있든 없든 회사가 크든 작든 한번 읽어보면 전부 상당히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이니까 경영의 그 지혜는 다 들어가 있다. 따라서 그런 입장에서 한번 저 책을 접하면 상당히 자기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될 걸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경험 속에서 나온 거고 이게 그 하나하나의 어떤 교훈들이 씹으면 좀 씹을수록 맛이 나는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산 경험이니까 더더욱 맛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 대표님께서는 그 자신도 회사도 이제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어떤 여러 그 회생의 사례들을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저희들 농업사회, 농경사회가 약 3,000년 정도 지속이 됐다고 그러고요. 다음에 오는 산업사회, 이게 약 200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소위 지식 정보화 사회, 이 시대가 약 50년 정도 지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오는 시대는 지혜의 시대. 이래서 소위 지금 큰 저희들 시대의 변화를 객관하는 큰 변곡점에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따라서 워낙 우리 사회가 급변하니까 그런 변화의 시대에는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적응력 이걸 늘 갖춰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저자가 쓴 이런 그 좋은 책이라든지 그 외에 시대 변화를 잘 읽을 수 있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또는 조직의 대비가 상당히 중요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비즈니스맨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혜인이 되라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인이 되냐 이런 건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를 혁신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매년 자기 이력서를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0개 기업을 살리면서 얻은 경영의 교훈을 정리한 사장의 노트.
오늘 한국기업회생연구소 이계철 대표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대표님 오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